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연길에서 한 20년 정도 지냈는데, 그 전에 또 정승훈 우리 선교사님하고 10여 년 전에 시애틀에서 만나서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뜻밖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용기 내어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여기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게 어떤 곳인가 이렇게 좀 들러봤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제주도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 오고 처음 와서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만 보였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이 정거장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승차대에서 지들립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더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들립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시죠. 어쩌면 한반도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제주도에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제주도에서 항로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나갈 때도 항로로 제주도를 거쳐서 나가는 항로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크루즈가 뜨면 상해에서 떠서 제주도에 거쳤다가 부산에 거쳤다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북한은 원산과 또 그리고 라진에 체류하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한국에 출입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과 또 특히 여기에는 중국의 제주도 보니까 독수리 섬인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제주도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서 시작된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선 두 가지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든지 악하게 사용하시든지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흩트기시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있는 많은 기차를 만들어서 발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독일에서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독일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국수주의를 선택해서 한 파트는 모스크바로 가고 한 파트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문명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도시는 로마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럽서부터 도시가 문명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선하게 사용하든 악하게 사용하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 지구의 반바퀴 3분의 1 정도를 거쳐서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오늘도 제가 그것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밑에 빨간 점이 있는데 큰 점이죠. 이 제주도입니다. 이곳이죠. 이거는 한반도의 시작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증거하자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가운데 갈 수 없는 38선 DMZ9에 가장 붙어있는 점, 제가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15분이면 개성을 가는 곳이고 그곳에선 옛날에는 이런 소리들을 스피커 확성기술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숙제들을 전하는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전 소개하자면 빨간 점에 제가 일산 신도시에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중국 도문시 두만강 광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만강 광장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도 시작되었다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때 흩어졌던 저희들이 김정구 씨가 불렀던 그런 눈물 젖은 두만강에 그 문화적으로 정사적으로 깊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쪽에 있는 정부들과 함께 북한을 향하여 또 조선족을 향하여서 한 일들을 광장을 통해서 모으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 하셔서 저도 훨씬 지나고 나서야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문과 훈춘 그 사이에 양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는 아오지 탄강이 있는 그곳입니다. 온성군이 있는데요. 그곳에 도시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계획을 했더니 세계 투자자인 짐 로저스라는 분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투자자는 돈을 보고 온 사람은 벌써 이 계획을 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단번에 찾아오더라고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자기는 먼저 나와 있고 비서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니까 놔두고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고 싶어 해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보다 먼저 보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래서 탁월한 이 땅에서 부르심에 탁월한 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았으니 주께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온성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훈춘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명과기대에서 중국대학 교수로서 이 일들을 실행하면서 중국에서는 그때 마침 많은 도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인재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제가 그 일들을 정부의 도시계획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UNDP 사업이 있었는데 중국에는 훈춘, 러시아에는 핫산, 북한에는 라진. 그게 30년 전에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평화지구로 되면 유엔에서 원하는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UNDP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주관했는데 실은 거기도 이권들이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 나라가 서로 잘 살자고 인민이 잘 살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협력하지 못해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도시가 하나로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놔뒀다가 이제 풀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제가 중국의 대표로 참여하게 됐고, 연구소 소장으로서 참여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고성 쪽에 있는, 북한에는 설악산이 있고, 금강산이 있고, 남한에는 설악산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평창 올림픽을 했을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고성에서 올림픽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평창에서요.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 올림픽을 하는데 이때는 남부, 북이 하나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금강산에서 들어오면 비자를 하나만 받으면 설악산까지 갈 수 있도록, 또 남한에서 설악산을 들어가면 금강산까지 갈 수 있도록, 또 태평양에서 사람들이 오면 배를 타고 동해에서 들어오면 설악산과 금강산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비자만 해결되면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들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소위 남북 강원도 글로벌 피스파크를 좀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비자 하나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일은 한국이 더 원할까요? 북한이 더 원할까요? 북한이 더 원합니다. 그럼 중국이 더 원할까요? 미국이 더 원할까요? 중국이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중국과 북한은 훨씬 좋은 조건을 가져요. 문명도 같지만 경제적인 것도 같고, 또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적이 바로 앞에 들어오니까. 저희는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원할 줄 알았던데 실은 자세히 보니까 우리보단 그들이 더 원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사실들이 약간씩 변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세상은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가운데 선이 흰선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8선 군사 분계선입니다. 위에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있고 아래는 남한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퍼렇게 칠한 데가 강입니다. 임진강. 저는 하나님께서 두만강에서 20여 년을 지내다가 또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진강가에서 놉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 못하는데 두만강가와 임진강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오늘 DMZ 한반도 하회 실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0여 년 전에는 남과 북이 서로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가 연백이십니다. 고향이. 그분이 6.25 전쟁 전에는 기차를 타거나 걸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지도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죠. 아마도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의 지도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800년대 세워진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니까 기숙사가 생기게 됐잖아요. 기숙사가 생기게 되니까 농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짓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샘플 주택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델하우스과 같은 거죠. 저는 통일에도 그된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하회를 위한 실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차로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제가 중국 그 일에 있었으니까 그 일들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DMZ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정리를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가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 세계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고 또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마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에서 있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예측도 가능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일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가 오는 것이 우리가 몸이 저려서 야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감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정보로도 알 수 있는,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반도가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동유럽과 통해서 러시아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경제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모스크바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한계를 갖게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극동에서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극동에서 매년마다 극동대학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이 직접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김정은이 만난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경제, 정치, 문화를 다 갖고 있지만 경제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었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주변이 이제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바다가 얼지 않는 곳, 그리고 주변이 만만한 국가들이 있어요. 북한, 한국, 중국,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것으로 풀기로 하네요. 몇 해 전에도 그 장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러시아는 쌍두 독수리가 있는데 하나는 모스크바,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균형을 갖고 모스크바를 확장하겠다, 러시아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물류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대륙을 통해서 갈 수만 있다면 기차로 가는 길에 자기네들의 물건을 내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의 중심인 시안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많은 물건들을 중국에서 소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아시아나 이런 걸 통해서 뿌려줘야 돼요. 또 하나는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혹시 미국이 에너지를 닫을 경우를 대비해서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이걸 열지 않으면 그들은 고립되게 돼요. 지금은 석유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전기 배터리로 바뀌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면 석유보다는 이제는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게 되죠. 배터리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 돼요. 묶이게 되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것을 또 하지만 한쪽에서는 극동에서 가길 원해요. 극동에 특히 라진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양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시대는 동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에 있는 사태들을 보고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 얘기할 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뉴 오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건 다 맞는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마지막 시대에 부려지는 누진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럴 때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시대를, 동북아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두만강의 큰 산맥을 통해서 있지만 북경과 그 사이에 큰 산맥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변과 그 우쪽에 하얼빈 그쪽에서는 산맥들 큰 산이 있어서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백두산을 뭐라 그러냐면 성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주 고립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 안에는 큰 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할빈이 있는 해룡강이 있고요. 또 길림이 있는 송하강이 있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만강 시대, 두만강은 중국과 한국, 북한과 일본, 러시아, 몽골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얘기하면 동북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두만강에 대한 것은 우리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몽골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더 자세히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한 300여 개의 소수민족이 두만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만강을 통해서 보면은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창지2라는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은 북쪽의 끝인 장춘을 끝으로 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춘이 끝인데, 왜냐하면 영길이나 훈춘이나 도문은 그거는 성산처럼 또 변방이니까 사람을 출입할 수 없게 해요. 제가 갔을 때는 90년대 후반인데 그때도 훈춘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출입이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꼭 증명서를 보여야 되고 확인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춘, 길림, 두만강 유역, 그래서 창지2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춘은 중국의 동북의 끝이고, 그래서 그것을 끝을 연결하는 것은 철도로 연결해서 두만강, 특히 라진을 연결해서 바다로 연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연결하는 것은 태평양과 연결해서 대륙과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지2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에서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도 동북삼성, 쉽게 하면 대련이 있는 성, 그 다음에 연길이 있는 길림성, 또 하얼빈이 있는 흑룡강성, 그 세 성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장춘에 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도시들의 점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좀 있으면 노인들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T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으니까 서양에서 들어오는 세력,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위험한 그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장지2를 개발을 해서
연길과 훈춘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닌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중국의 땅과 그리고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두만강 유역은 여태까지는 변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의 두만강 쪽에 옛날에 가시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가면은 막 조사도 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풀리게 돼요. 어떻게 풀리냐면 일대일로를 통해서 일로 나가는데 먼저는 중국에서 인프라를 깔아놓고 철도, 공항 그곳을 깔아놓은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제 거기서 심포지움을 통해서 외국의 인재들이 와서 거기서 포럼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거기서 축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적들이 도시 환경들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 그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이 중화 사상으로 도시를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들이 오면 그게 기운이 문화적으로 더 힘이 있으니까 중국 인민들이 더 원래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화 사상, 중화로 넘어오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먼저 발전시킨 다음에 외국의 인재들을 받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동북아 허브 중심의 국제경제, 금융허브, 무역센터, 물류센터, 관광, 문화교류센터로 6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UNDP의 6가지의 항목이에요. 말은 UNDP지만 유엔에서 그 일을 투자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말을 안 듣고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일은 UNDP 이름은 같지만 중국이 전적으로 투자해서 다 진행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곳에서 있기보다는 러시아는 훈춘인가 핫산네보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들이 발전하니까. 근데 블라디보스톡을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두만강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오케이는 했지만 구두로서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열리게 할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시간과 러시아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푸틴이 지금 전쟁으로 곤란하게 되니까 시진핑한테 오케이 사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속철도를 하겠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2015년, 6년에 훈춘까지 고속철도가 된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거를 앞으로 5년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시작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훈춘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원도 고성에 고속철도를 가지고 서울하고 연결되면 서울 사람이 고성을 많이 갈까요? 고성 사람이 서울을 많이 갈까요? 고성 사람이 서울을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사람들이, 연해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많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류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해서 러시아의 극동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그것들을 허락하고 그 대신에 중국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일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든 악한 자를 사용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있는 동목적은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는 이제는 중국에 돈 갖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돈이 더 크니까. 그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니까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서 우리가 금융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있다면 저는 하나, 문화예요. 중국의 사회주의에서 문화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한테 문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은 문화는 곧 자기네를 잠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갖고 있는 좋은 지식과 그리고 바른 생각들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도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스톱시키고 얘기해요. 공동체는 기독교 용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에게는 함께 잘 살자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진행하시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그들한테 바른 것을 설명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예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공동체들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회 공동체도 신뢰가 하는 거 깨지게 되고 가정도 학교도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다시 일으켜서 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제가 고속철도 연결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돼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철도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육로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자루비낭, 러시아의 자루비낭과 라진에 있는 항구를 빌리면서 바다로도 나가게 되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들이 가끔 비행기를 띄워서 우리 동해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생각할 때는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같이 중국과 북한이 합류해서 나가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앞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다면 우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들 그들이 막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는데 우리는 너들 왜 나오냐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들이 나온다면 유럽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유럽까지. 이제는 얼마 남지 줄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중국은 해상과 육로로 나가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도 권력을 패권을 잡으려면 해상과 육로를 잡아야 되는데 특히 스탄 계열의 땅을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패권을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 또 세상의 문명이 시작된 유럽이 중심이 된 지금의 세상이 이제는 서양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이제는 동양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젠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시작으로 해서 서양적인 기술을 합류해서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것들이 뭐냐면 저는 공동체라는 이해다. 유럽에서 생각하는, 서구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의 개념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이제 앞으로 모슬렘권이나 사회주의권에서 생각하는 공동체는 훨씬 동양적 사고가 짙고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제는 개인적인 복음보단 나라와 민족과 또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되었다. 그만큼 세상은 가까워졌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지도자로 인해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나라를 위해서 살으려고 했어요. 또 저희는 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저 존경받는 저 어른들처럼 살아라. 근데 저희 자녀들은 저희 애들한테 야, 넌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나라도 없고 마을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졌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은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개념인 것이고 다시 살아야 할 것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동북아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이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건데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시안이라는 동그라미 시작해서 그래서 가다가 한계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동북 쪽을 몽골,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을 통해서 같이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통하니까. 그리고 두만강가에 변경해서 일을 하게 돼요. 제가 그런 변경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를 하게 되면서 다음에 내려올 곳은 이제 제가 있는 DMZ 그것이겠죠.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오죠? 38선 있는 곳까지 내려오겠죠. 제가 중국의 어느 유명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이 다시 한번 이제 개성하고 회복되어서 한반도와 또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의 그 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러면 중국은 평양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9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북한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딱 막으면 북한은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일대를 통해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북까지 가는데 동북은 결국은 두만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두만강을 풀려니까 결국 남과 북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과 북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해결이 된다면 어떤 시대가 돼요? 동북아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DMZ에서 올라가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접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두만강과 또 그리고 동북아 그리고 중국으로 가선 중국은 결국 일대일로 연결된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DMZ는 결국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중심,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그런 중국 학자든지 어느 학자든지 모이게 되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건 둘째치고 그들이 서로 관통해야 된다. 무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학자들은 한국 서울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북한에 쓰지 않고 양쪽을 다 막고 신의주에 넘어서 단동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 앞에 다 막고. 실제로 그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MZ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DMZ를 들어가야 되는지 DMZ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70년 전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둘이 서로 어쨌든 감정이 상했어요. 말 편하게 하면 무슨 이유든지 서로 싸웠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DMZ라는 거를 강제적으로 누가 띄워놨어요. 그게 국제사회예요. 근데 저희들이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싸웠지만 그래서 떨어졌지만 이젠 둘이 만나려니까 중국이 아니야 가만, 미국이 가만, 우리도 같이 이야기해야 돼 라서 이제 남북한이 만나는 사이가 안 됐어요. 이제는 남북한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주변국과 함께 만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남북한이 DMZ에서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동북아의 시대가 되었어요. 남북한이 만나는 것은 중국이 들어와야 되고 러시아가 오케이 되고
일본이 들어와야 되고 미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DMZ는 동북아 시대를 여는 키가 되었던 것이에요. 한반도의 키가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키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DMZ 오픈은 세계의 평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열게 되면서 유럽과 러시아,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열리게 된다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그들의 생각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알지만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너무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다 옳지 않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간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대는 변해가고 그리고 사고와 가치도 바뀌어가는데 그 일들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북아에서 DMZ는 이 한반도에서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서양의 중심인 모든 시대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동양의 중심인 사고와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400m 계주를 하는데 네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감독은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 예수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처음 주자는 누가 뛸까?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먼저 뛰겠다. 머리가 벗겨지도록 뛰겠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열정과 헌신에 감독인 예수는 그에게 맡기게 돼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맡기게 돼요. 끝에를 얘기할 땐 감독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는 내가 정한 게 있다. 마지막 주자에는 우리 팀의 승리가 있으니까 그 승리를 위해선 내가 예비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저는 공동체이고 그 일을 교회에다 맡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그걸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결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한반도 센터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저희들이 통일을 북한 중심의 통일이 될 수 없어요. 남한의 중심의 통일도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처럼 새한반도 센터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새한반도 센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는 곳은 크게 DMZ를 나눠보니까 4개로 나누길 수 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파주, 정치 중심인 이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것이 국도 목포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1호 도로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도시공학자로서는 앞으로 중심은 도시가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수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해서 마을이 퍼뜨려지면 병이나 기후나 이상기후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들이 이젠 수직적으로 높아집니다. 1층은 사람이 다니고 지하 1층은 기차가 다니고 그 뒤에는 뭐가 다니고 위에는 병원이 있고 상점이 있고 뭐가 있고 쭉. 그래서 한 건물에 10만 되는 도시. 그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퍼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기후가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도시는 변하게 되고 그래서 동시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 보면 지금에 있는 파주나 개성간의 연결은 제가 사는 곳과는 10분이면 개성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한반도 하해 실험 공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9시에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른쪽에 노랗게 새한반도 센터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임진강 그 옆에 통일촌 마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인 밍톤선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보고 같이 교제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DMZ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왼쪽엔 북한이 있고 오른쪽엔 남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엔 기정동 마을이 있고 또 남한에는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는 세안반도 센터에서 통일촌까지 한 4.5km 정도, 그리고 그곳에서 보면 기차역으로 보면 한정거장, 두정거장입니다. 전철로 한정거장이면 길어야 3분이거든요. 그렇다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개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고 열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곳에 저는 남북 마실마을을 만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저녁 먹고 슬리퍼 신고 엄마가 애 손잡고 이렇게 마실 가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DMZ 안에 그 DMZ 안에 마을을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고 하회 공간을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개성에 있는 공단,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도라산역에서 전철을 타면 한정거장 되는 거리 중간에서 만나서 마치 에버랜드 같은 걸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를 만들면 거기서 내려서 거기 관광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남한과 북한은 땅을 투자만 하고 세를 받고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싸우니까. 그 안에는 유럽, 중국, 미국이 이 38선에 관계했으니까 그들의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추천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다국적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가 디즈니랜드 가더라도 거기선 티켓 끊고 들어가도 안전하게 다 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이 총 갖고 있지 말고 우리는 돈만 받고 뒤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다국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관리인들이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을 통해서 들어가면 근데 그 안에 가면 이제 상품을 팔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완전히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든 다음에 포장은 남한 쪽에서. 북한에 있는 포장은 저희보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또 보관이 잘 안 돼요. 그 포장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포장은 남한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파는 것은 한반도 화해 공간에 온 그곳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메이드 인 북한, 메이드 인 남한이 아니라 메이드 인 다국적 기업으로.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그들이 현명하면 얼마든지 북한에 있는 도시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광곳에는 내가 탁월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너희들 팔 수 있다 하면,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물건과 한국에 있는 지금에 파는 물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문화의 어떤 종합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떤 거냐면 경제에 쌓는 보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가 사는 거지만 그것들을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것은 경제를 쌓는 것처럼 보자기처럼 큰 힘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이 향상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각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중위권이 늘어나게 돼요. 한 예를 들게요. 북한에 있는 지하철과 한국에 있는 지하철을 딱 놓고 요들이 평가하면 평가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심리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좋다 나쁘다, 이거 옛날에 내가 쓰던 건데 여기서 쓰는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색채에 대해서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건축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세워지면 서로 처음에는 아파트만 세워지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단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단지가 형성이 좀 더 커지면 문화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좀 더 커지면 학교도 들어오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GDP가 어느 정도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이 생활권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여태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북한의 사유를 유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북한의 텔레비전 잘 보시면 그들이 세우는 평양의 거리나 자세히 보시면 단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1단계구나. 아직은 그들이 그런 것들이 형편이 안 돼 있구나. 그들을 속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디자인을 하려면 생각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간 시대가 중간 지점이 더 커지게 되면서 좀 더 그들의 마음이 여유가 될 것이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제가 있는 통일촌에서 먼저 모여서 얘기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통일촌에 있고 강 앞쪽에 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곳에서 같이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 상황들을 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백지 위에 제가 여기다가 새를 그려놨더니 빈 그림에 새를 그려놨더니 하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저는 빈 곳에 새를 그렸더니 하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은 곧 생명이고 그것을 통해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킴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는 단지 새를 하나 그린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DMZ는 하나님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노예를 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노예를 살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동안 그 땅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도 혹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선 먼저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또 우리가 여태까지 세우는 많은 업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핵으로도 전쟁으로도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미국과 합치면 하나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실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한국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시다. 결국은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최전방에 그곳에서 보내서 그 마을을 계획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개성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오지 않지만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남과 북이 화해를 하실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살고 양보하고 그들을 나보다 낫다 더 낮게 높이고 그들을 섬겼더니 어느 날 남과 북이 만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고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제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이 제주도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대서양에서 들어오는 입구인 이 제주도에서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제주도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 판문점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살면서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5년 가까이 되면서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은 북한을 잘 모르더라고요. 북한 지도를 그려놓고 오는 사람한테 신의주가 어디냐 그랬더니 잘 못 찍더라고요. 평양을 찍으래도 잘 못 찍어요. 라진도 잘 못 찍고 실은 잘 몰라요. DMZ도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북한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김정은이 아니고 그리고 북한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개성과 가깝고 10분이면 가니까 북한이 아니라 저는 개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저는 도시계획가로서 먼저 그것을 조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그들이 역사는 어떤지, 그들의 산업은 어떤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들이 농업을 어떤 걸 하는 건지를 잘 알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개성자만 들어가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개성자만 들어가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았다가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분류하려면 옛날 이야기, 역사, 혹시 개성만두도 좋아요. 지금의 개성만두는 있는데 옛날의 개성만두는 어떤가를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변해서 어떻게 역사와 문화가 흘러갔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이제 구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개성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 마을이 어떻고, 그리고 그 공장이 무너진 공장을 세우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도시가 이젠 일자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환 도시가 될지,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누고 인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서로 한 번이면 최소한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햇빛이 가려지지 않고 빛을 드러나서 어둠이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수도가 잘 처리돼서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달란트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기도하면서 맞출까 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축과 도시라는 달란트대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 교회를 세우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교회보다는 도시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얘야, 달란트를 계산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어요. 얘야, 달란트를 계산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얘가 빠져서 그러나? 그래서 다시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때 세 번째 다시 얘야, 달란트를 계산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도시는 교회다 하면서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 왔을 때 남루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도시는 발전하면서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들. 전에는 사람들이 다 못 산 것 같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냥 도시에는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몸장난하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들의 소리는 없어지고 그들이 모였던 광장은 통로가 되고 거지들이 군데군데 누워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가 발전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있는 도시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딸이 갔는데 갈 때는 웃으면서 손잡고 가다가 나올 땐 싸우면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아마도 엄마는 엄마대로 다니고 아빠는 아빠대로 씩씩거리고 애는 애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백화점을 설계하면 올라가는 거는 일로 올라가고 또 2층 올라가는 건 이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왜? 많이 걸게. 그래야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들죠. 그게 건축가예요. 그래 돈을 버니까. 호텔을 설계할 때는, 비싼 호텔은 되게 3층 높이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층 정도 높이 되는 높이를 현관에 수직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갑을 딱 만져놓고 내가 돈이 있지.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도시는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세상의 성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다윗성은 억울하게 당한 자가 다윗성에 와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억울함을 풀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더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병은 없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상이 되어야 되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오래 살게 되고 참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그런 단순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국 통일은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회개할 때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살 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해시킨다.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하나님 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멀어진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번 더 시작인 이 하나님 제주도에서 그 일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 제주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이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명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이 제주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주도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문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